이번엔 실제 치료 사례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중이염의 치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귀에서 고름이 나온다는 33세 남성에게 사황산이라는 한약을 투여했는데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황산이라는 것은 한의학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잘 아실 텐데 비위의 운행을 좋게 해주는 약입니다. 말하자면 귀에 관한 약이 아니라 비위에 관한 약을 투여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중이염으로 고생하던 그런 환자가 치료된 사례입니다. 이 환자는 나중에 부인이 임신 때문에 왔는데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남편 얘기를 해주어서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이염이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염증 치료를 해야지 비위를 운행시켜주는 그런 약을 써서 중이염이 치료됐다 이러면 믿지 않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부인이 확인해 주어서 그 이후에 전혀 귀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귀에 고름이 났는데 비위를 좋게 하니까 증상이 좋아졌다. 정말 신기한데요. 어떤 체질의 환자분이셨나요? 네,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자의 생긴 모습을 보면 왜 이 약을 썼는지 이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33세의 남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얼굴은 둥근형이면서 양명형입니다. 양명형이고 또 코가 살짝 휘었고요. 입술이 두툼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술이 두툼하고 양명형으로 생겼다는 것은 언제나 먹는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한의학의 치료입니다. 이분은 손바닥이 붉고 열이 나면서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손바닥에 땀이 난다는 것은 위장과 연관됩니다. 또 손바닥에 붉다는 것은 또 손바닥에 열이 난다는 것은 위장에 이상이 왔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인체는 내부에 이상이 있을 때 반드시 겉으로 표시가 나는데 바로 손바닥이 땀이 난다든지 손바닥이 붉다든지 손바닥이 열이 나는 것은 바로 비위에서 순환이 잘 안 되고 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맥도 비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비위의 운행이 잘 안 돼서 중이염이 온 것이구나 생각하고 사황산을 투여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치료된 이후에도 먹는 섭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켜야 재발하지 않고 완벽하게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저녁을 많이 든다든지 식사에 절도가 없다든지 이러면 다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양명형으로 생겼고 입술이 두툼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양명으로 생겼고 입술이 두툼하다는 것은 언제나 다시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식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중이염이 올 수도 있고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약점이 귀에 있기 때문에 중이염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을 이야기했지만 비위를 우선적으로 보아주고 그 다음 치료를 해줘야 완벽한 치료가 되는 것이지 대증요법으로서 귀만 치료하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동안이나
중이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그동안에 치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고 비위를 좋게 해주는 약을 썼더니 좋아졌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이염 외에도 불편해한 증상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있었나요, 박사님? 네, 피곤하면 왼쪽 귀에서 고름이 나오며 심하면 흘러내린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심했죠. 또 피곤하면 입안이 잘 헛는 그런 증상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배고프면 참지를 못하고 배고프면 손이 덜덜 떨릴 정도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먹는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변이 시원하지 않고 가늘고 자주 본다. 가늘고 자주 보고 대변이 시원하지 않은 게 양명형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대변을 잘 소통시키고 대변이 굵게 잘 나오게 해주는 것도 치료법의 요점이 됩니다. 낮에 졸고 식후는 반드시 졸음이 오고 더부룩하면서 오후가 3시, 오후 한 6시만 되면 너무 심하게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잠잘 때 코를 심하게 골고 눈이 충혈이 자주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만 한의원에 내원한 것은 중이염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원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당연히 중이염, 귀에 염증이 있어서 고름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귀에 대한 약을 또 염증을 없애주는 약을 썼을 텐데 이분의 체질적인 특징과 나타나는 증상 또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거, 손바닥에 붉은 거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봤을 때 중이염을 고치려면 비위의 운행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러한 판단에서 더군다나 맥도 비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신을 줬어요. 그래서 비위를 좋게 해주는 사황산이라는 약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배고프면 참지를 못하고 배고프면 덜덜 떨린다고 했던 것은 바로 위 기능이 너무 항진돼서 너무 항진되면 언제나 잘 먹어서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살짝 위 기능을 떨어뜨려주는 이런 약을 써야 되는데 이 사황산이라는 약에는 석고라는 위열을 살짝 꺼주는 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묘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입안이 헌다든지 눈이 충혈이 된다든지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 위열이 심해서 비장이 실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황산으로 토기를 꺾어주면 신수기가 살아나서 중이염이 치료될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치료가 빨리 됐는데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많이 고생하던 그러한 중이염이 완전히 치료됐고 재발하지도 않았으며 피로한 것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였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사황산을 써서 좋은 효과가 난 이유 무엇인가요? 이 환자는 생긴 대로 병이 오고 생긴 대로 치료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양명형이라는 것은 언제나 밥맛이 좋습니다. 배고프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조절을 해줘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피곤해하는 것도 바로 이 사황산을 써서 피곤해하는 것도 없어졌는데 오히려 이 약은 보약이 아닙니다. 비가 실한 것을 위장이 너무 항진 것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체가 조화롭게 운행이 되기 때문에 기혈순환이 잘 돼서 33살이 뭐가 피곤해요. 한참 나이인데 피곤한 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그럴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런 사람이 중이염이 왔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또는 맥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판단해서 비장이 실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사왕산을 투여했는데 좋아진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비위를 운행시켜서 중이염을 치료한 사례 만나봤습니다.